자, 선용인 후 강주.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동시 추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거 내가 바꿨어, 이렇게 오늘 강주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에서 이재명이 이재용 삼성회장, 최태원 SK 회장 양쪽에 탁 앉혀놓고 그 다음에 뭐 장관, 관련 장관들 쫙 또 이렇게 도열하게 해가지고 무슨 반도체 투자 국민 보고해 뭐 이런 것을 열어줘, 거창하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이재명이 강주에 직접 갔습니다. 강주에 직접 갔고 내일 2일 모레는 충남 아산에 가고 그 다음에 모레 글피는 경남 진주에 가서 순회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 그 세 차례 무슨 자기들이 주요 성장 거점이라고 막 꼽아놓은 거기서 국민 보고회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오늘 강주를 갔습니다. 강주 갔는데 이제 뭔가 또 선물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재용 그 회장이나 아니면은 이 최태원 회장이나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강주 반도체 공장 언제부터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두리뭉실하게 다 이야기를 했죠. 10년, 15년 이후의 거를 기업 오너 입장에서 규정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공시를 한 거 보면은 두 기업에서 공시를 한 거 보면은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언제 강주라고 딱 찝지도 않고 이재용 회장은 강주를 후보지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서남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강주에 언제부터 투자를 한다 이게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용인 그 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짓고 있죠. 펩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가 원래 계획은 2040년 후반이지만은 앞당긴다고 해도 2040년 그 언저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던 것은 그 이후에 강주에 짓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충격적인 말을 강주에 가서 했습니다. 그 강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게 호남 반도체 투자를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고 동시에 추진하도록 직접 제안을 했다. 자기가 직접 동시에 해야 돼. 제안을 했다. 그래서 두 기업 회장이 동의했다. 그런데 내가 강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남에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내가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 강요는 하지 않았다. 이거 강요 자백이죠. 아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은 대기업 회장들도 막 때려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도하고 유인을 했다. 그 본인이 지금 실토한 겁니다. 어느 선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겁박이 있었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그러면서도 강요를 하지 않았다. 그거 하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기업도 아니고 글로벌 기업,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리고 엄청난 세수를 정부에 줘서 이 정부가 추경도 하고 이재명 정권이 추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기업의 경영에 직접 뛰어든 겁니다. 오늘 강주에 가서 이재명이 서남권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이런 거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재용 회장님과 SK 최태원 회장님한테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다. 원래는 용인 끝내고 그 다음 단계로 순서대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서. 당연히 그 생각이었죠. 용인을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용인을 끝내고 그 다음에 강주로 할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 당연히 그렇죠. 두 기업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수요가 폭증하니까 호남 반도체 투자를 동시에 추진합시다 라고 내가 말했다. 동시에 추진합시다. 그걸 뭐 지시하는 거죠. 뭐 기업이 그 환경을 봐서 뭐 기업에서 동시 추진하는 것도 좀 뭐 검토를 해달라 이런 정도도 아니고 동시에 추진합시다. 지침을 내린 거죠. 당장 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이 이게 한번 찍히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10년 이후에 뭐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그 임기 내에 그 강주권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기 내에 맞추려면은 지금부터 같이 나가야죠. 용인하고.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본인들은 처음부터 그 용인하고 같이 나간다. 근데 이게 그냥 같이 나갈까? 용인 걸 뺏어가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용인에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용인에서 이 산업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재명 정권 들어서 뭐 토지 수용이나 인허가 이런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그 인허가도 안 내주고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제약을 해 나가면서 호남에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강주에 속도를 내면은 여기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강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용인 것 지금 뺏어오는 중이야.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들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용인, 평택, 하성 등 기존에 계획된 공장 부지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서남권 투자는 우리 기업인들이 결단해 주신 것이다.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내가 직접 체크해서 다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체크하겠다.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죠. 기업이 이거 제도를 진짜 강조에 막 이렇게 몰아주는 그것을 실천하는지.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기업 논리에 따라야지 그 어떤 뭐 정권이나 권력이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기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소개를 드리죠. 그 중앙일보 2019년 기사입니다. 2019년 2월 18일 기사인데 2019년이면 문재인 정권 때죠. 그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이 벌어졌는데 경제 논리로 판단해서 경기도로 와야 된다. 경제 논리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본인 경제 논리 무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거를 아예 강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경기도지사였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12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12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앞두고 이제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하라. 자,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것을 이렇게 옮겨가려는 그런 시도가 지금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뭐 기업이 선호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맡겨놔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기업의 판단이 아니고 정치 논리로 호남에 몰빵을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의 힘으로 심지어 동시에 추진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순차적 추진이었는데 원래 동시에 추진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종의 권력 행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경북 구미하고 충북 청주 여기서 비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라 했던 경기도는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니까 이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 뭐 어쩌고 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해야 한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정치 논리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 논리. 그래서 그게 아니고 경제 논리로 경기도에 와야 된다. 그 경기도 이남으로 가면은 그것은 실사구시가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조로 지금 몰아주고 있는 완전히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2019년에 이재명과 이재명 대 2026년에 이재명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본인도 강조를 갖지만은 오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바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전남 장성군의 신성장 변전소 건설 현장, 화순군의 동북댐 막 방문을 하면서 이 서남권 반도체 산업을 유치한다는 그쪽에 물이나 전기 문제를 막 점검을 한다고 오늘부터 벌써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강주 전남 이제 통합시죠. 강주 전남으로 이거를 옮겨가는데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김용범이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전에는 무슨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초과 이윤을 가져다가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초과 이윤이 막 나니까 그거를 강주에 투자하는 강주 전남에 투자하는 이 방안을 앞장서서 지금 김용범이 한 걸로 나옵니다. 그 김용범이 그래서 다음에 강주 지역에 또 출마를 할 거다. 대선에 나갈 거다. 이런 말까지 있죠. 근데 그 김용범은 바로 고향이 전남 무안입니다. 그리고 강주 대동고등학교를 나왔죠. 조금 전에 제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역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 고향이 전남 여수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걸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실제로 관여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도 전남 장성이 고향입니다. 전남 장성 강주 일고를 나왔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이 그 핵심 부서 그 강주로 옮기는 그 핵심 부서 정책실장이나 어떤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 사람들을 전남 출신으로 이렇게 쫙 배치를 한 그때부터 이런 어두를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달에 이미 전남 강주 국회의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나도 면도 좀 세워야 되고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고 그게 이제 또 8월 달에 시행이 되죠. 그 공교로운 것이 8월 달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착착 진행해 온 것 아닌가. 그리고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그 중심에는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겨가겠다고 하는 그 전남 출신, 강주 전남 출신들이 핵심 포스트에 정책실장하고
이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거기 포진을 했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계획적이다. 이게 나중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인데다가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정말 강주 전남 시민들에게 큰 실망만 줘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효과를 본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전당대회에서 무조건 당권을 김민석이 가져와야지 이재명의 안전판이 마련되는 그 상황인데, 강주 전남에 33%의 권리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보겠죠. 아마 지금 지지율 조사도 김민석이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게 과연 강주 전남을 위한 정책이 될까? 아니면은 정권이 맛만 보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득만 취하고 그냥 이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허지부지 될 가능성.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주도를 한 사람들이 공교로운지 모르겠지만은 강주 전남 출신들이었다. 강주 전남으로 이걸 옮겨가는데 그런 우연성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기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그런 말들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도 전북 익산 출신이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 정권을 지금 거의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 라인인데, 호남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이 호남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물론 전북은 여기서 또 소외됐다고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기업 논리라는 이재명의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설득력 거의 없죠. 예. 그런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